규슈 오이타현의 산속 두 개의 봉우리 아래 잠든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온천의 고장 유후인. 한 해 400만 명이 다녀가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이 마을의 진짜 얼굴은 조금 느리게 걸어야 보입니다. 이번 여행은 카메라 한 대와 함께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마주하는 유후다케의 위용, 오이타강을 따라 걷는 한가로운 시골길, 발밑에 꽃 한 송이와 난간 위에 참새 한 마리까지 서두르지 않는 사직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금빛 비늘의 호수 김린코가 기다립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분지 전체가 거대한 호수였다는 전설. 호수를 걷어차 마을을 만든 여신과 살 곳을 잃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던 용의 이야기. 1400년을 이어온 그 전설을 오늘은 사진여행과 함께 떠나려 합니다. 안개와 호수, 신화와 골목, 그리고 빙수 한 그릇까지 시간이 머무는 사직여행 유후인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옛날 이 분지는 정말로 거대한 호수였다고. 유후다케의 여신 우나기힘의 고곡 목걸이를 두른 여신은 산 정상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물을 비우면 호수 바닥의 기름진 땅이 사람들의 것이 되리라. 여신은 힘센 종자를 불렀습니다. 훗날 케사키 곤겐, 산을 걷어찬 신이라 불리게 될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의 발이 산자락을 내리찍는 순간 산이 갈라지고 호수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물줄기는 오이타강이 되어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호수에는 오래전부터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을 잃은 용은 심통력마저 잃고 메마른 호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용은 하늘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작은 물웅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에 살게 해주신다면 맑은 물을 영원히 솟아나게 하여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신은 용에게 호수의 마지막 한 조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길린코, 금빛 비늘의 호수입니다. 용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길린코의 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습니다. 석양이 내리면 물고기의 비늘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새벽마다 여신의 호수는 안개가 되어 분지 위로 돌아옵니다. 보통 후쿠오카 유후인 버스 여행을 하게 되면 여기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여기 긴린코까지 알아서 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주죠. 그러면 이렇게 큰 길 따라 보통은 이렇게 가서 긴린코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일본의 어떤 시골 풍경을 그대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 길보다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코미코 아트 뮤지엄 유후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NHN 아시죠? 그 네이버 쪽에서 만든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요 뮤지엄을 기축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오이타강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서 사진 찍으면서 걸어가시면은 굉장히 일본의 좀 그 뭐랄까 오래된 풍경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가서 긴린코를 보시고 여기 지금 텐소 신사를 보고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이쪽 길이 제일 예쁘니까는 이쪽을 통해서 여기 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시고 돌아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인사보다 먼저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후다케, 해발 1583m, 유후인의 상징이자 이 마을 어디서든 고개만 들면 보이는 산입니다. 전깃줄과 간판이 어지러운 평범한 거리 위로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 산 아래에서 유후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유후인 그 뒷골목인데 길이 훨씬 예뻐요. 자, 여기는 유후인 가는 뒷골목인데 사람도 많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아주 예쁜 곳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쁜 애가 하나를 만났어요. 여기 유후인에 오면은 코미코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이게 NHN 그러니까 네이버겠죠? NHN에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자, 아이고, 재미있죠?
그 한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만든 미술관이 유후인에 있어요. 이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유후인 다케입니다. 유후인 다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원래 그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고 나왔었는데 일기예보에서는 역시 일기예보보다는 직접 가보는 게 최고입니다. 마을을 벗어나 오이타강을 따라 걷습니다. 전설 속 여신이 비워낸 호수의 물이 흘러갔다는 바로 그 강입니다. 낮은 울타리, 발밑에 물소리, 그리고 고개를 들면 어김없이 서 있는 유후다케. 관광지의 소란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면 유후인은 이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 그림자가 든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한 장,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하늘도 반가워서 또 한 장.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이 자꾸 셔터를 부르는 곳, 유후인의 길 위입니다. 길은 심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담장 너머로 기린이 고개를 내밀고 풀숲에선 노란 꽃 한 송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며 시골길의 편안함에 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달이 난간이 작은 손님 한 분, 참새 한 마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여행자를 구경합니다. 누가 누굴 찍는 건지 잠시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시골길이 끝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호, 재미 양말 한 켤레, 385엔입니다. 담장 기와 위, 정체모를 철사 하나. 고양이가 못 지나가게 하는 걸까요? 새를 쫓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기와를 묶은 철사를 누군가 새 모양으로 감아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름 모를 장인의 장난에 나뭇잎 그림자까지 거들며 담장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을입니다. 걷다 보면 발걸음을 세우는 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쿠 아미노 모리, 나무를 엮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삼나무 각재를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 올린 이 독특한 외관은 오이타의 전통 대나무 공예 고자메 아미 짜임에서 따온 디자인. 이 목조 건축으로 2019년 우드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나무와 나무가 맞물린 디테일 하나하나가 장인의 손끝처럼 정교합니다. 전통 공예를 건축으로 다시 짜낸 마을 유후인에서는 건물도 작품이 됩니다. 여기는 긴링코 호수입니다. 긴링코 호수. 여기는 이제 1884년에 석양에서 물고기가 탁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긴이 금이라는 뜻이고 린이 잉어라는 뜻이니까 석양에서 탁 튀어오르는 잉어를 보고 황금빛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긴링코 호수라고 불려졌어요. 긴링코 호수는 저기는 온천이기 때문에 겨울에 오면 더 좋은데, 그 겨울에 오면은 뭐랄까 따뜻한 물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하얗게 올라오는 김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닝코에 닿았습니다. 전설 속 용이 몸을 담갔다는 여신의 호수 마지막 한 조각. 초록에 감싸인 수면 위로 하늘이 부서지고 물가의 단풍잎은 벌써 가을을 조금 미리 꺼내놓았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긴닝코의 힐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긴닝코, 금빛 비늘의 호수. 이 이름이 태어난 건 1884년의 일입니다. 유학자 모리쿠소가 석양 무렵 호숫가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물고기의 비늘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수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물고기들이 유유히 오갑니다. 140년 전 그 학자의 눈에 담겼던 풍경이 지금 제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호수의 신기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닥에서 온천수와 맑은 물이 함께 솟아난다는 것. 그래서 긴닝코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차가운 아침이면 수면 위로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저기 호수 안에 서 있는 토리가 보이시나요?
하늘의 신을 모시는 텐소 신사의 토리입니다. 전설 속에서 용이 간창을 올렸던 바로 그 신. 이야기는 이렇게 풍경 속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호숫가 숲속 텐소 신사에 들렀습니다. 하늘의 신을 모시는 작은 신사, 전설 속 용이 마지막 소원을 빌었던 바로 그 신입니다. 대나무 물화계는 맑은 물이 쉼없이 흐르고 유카타를 입은 연인이 나란히 서서 두 손을 모읍니다. 수백 년 된 삼나무에는 참배객들이 묶어둔 오미쿠지가 하얗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토리이는 육지가 아닌 호수 안에 서 있습니다. 물에서 태어난 호수의 신에게 물속의 문이라니, 이곳이 왜 신성한 땅인지 말없이 알려주는 풍경입니다. 슬슬 다리도 쉬어갈 겸 호숫가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만석, 또 만석, 길링코의 인기를 두 다리로 실감하는 중입니다. 간신히, 정말 간신히 잡은 한 자리, 기다린 보람은 첫 숟갈에서 증명됩니다. 콩가루 눈 덮인 말차 빙수 한 산, 바람은 시원하고 팥은 달고 저는 부활했습니다. 다시 걷다 보면 갑자기 풍경이 바뀝니다. 담쟁이 덩굴에 덮인 돌집대, 유후인 플로럴 빌리지, 영국의 시골 마을 코츠월드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골목입니다. 일본 온천 마을 한가운데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니, 동화책 한 페이지에 잘못 들어온 기분으로 이끼 낀 지붕 아래를 천천히 걸어봅니다. 이렇게 길링코를 다 관람하시고 난 뒤에 바로 가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유후인 플로럴 빌리지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꼭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념품 같은 것도 구매하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나서 유부츠보 거리를 통해서 다시 처음 갔었던 버스 정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